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경기도 용인 수지구하고 기흥구, 수원의 팔달구 이렇게 세 군데가 조정대상 지역에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세 곳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그동안 이 비조정 대상 지역의 유망 지역이었죠. 말 그대로 풍선효과 수혜를 받은 지역입니다. 근데 왜 하필 여기를 또 추가를 했을까? 다른 지역도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이 광역 급행 철도랑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GTX가 지나가는 지역이거든요. 일단은 용인 같은 경우는 A 노선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 C 노선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관련 호재를 받아가지고 시장이 더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잠재우기 위한 선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적으로 확인해 보면은 일단 수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해 오른 집값 상승률이 거의 8% 정도니까 이 규제를 안 하는 비조정 대상 지역, 비규제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13 대책 발표된 후 이 10월, 11월도 계속 올랐거든요. 이제 조금 억울한 게 기흥인데 수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얘도 같이 올랐어요. 일단 수지가 8% 오를 동안 얘는 6%가 올랐으니까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얘도 같이 조정 대상 지역에 선정이 됐죠. 그리고 기흥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연세의료 복합단지가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쯤에 들어오게 되니까 요것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의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광교 택지개발지구가 이 규제를 당하다 보니까 그 상승에 영향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GTX C노선의 예정 지역이고, 또 화서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게 거의 공식화됐습니다. 그리고 인계동하고 우만동 정비 사업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호재가 좀 꽤 있죠, 수원도. 그리고 뭐 수원 자체가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긴 하지만 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이 팔달구의 집값도 1년 동안 4% 정도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TX의 수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 노선도를 한번 보시죠. 일단 용인 같은 경우에는 GTX A 노선, 파주 운정을 출발해서 서울역, 그리고 삼성, 이런 핵심 지역을 거쳐서 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는 한 80여 킬로 정도 되는 철도입니다. 자, 그럼 용인에 어디 생기나 한번 볼까요? 기존에 우리 분당선 구성역과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일단 경부고속도로랑 구성역 사이, 바로 여기에 위치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GTX 용인역 주변에는 신규 분양 아파트가 없습니다. 이 반경의 이 아파트들을 쫙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뭐 연원 자이 아파트 보이시고, 성원 아파트, 삼호벽산, 뭐 삼성 레미안, 뭐 이렇게 보이는데 다 16년에서 20년차 아파트들입니다. 최근 올라간 가격대 보면은 이 제일 가까운 연원 자이 같은 경우에 3억 6천에서 4억 5천 정도로 한 9천만 원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는 3호 벽산 같은 경우에도 30평대가 3억 2천에서 한 4억 정도까지, 그러니까 8천만 원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레미안 1차가 한 4억 3천에서 5억 5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도 계속 호가는 높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용인 GTS 역세권을 실거주던 투자던 보면은 3개 단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자이, 그리고 벽산, 레미안, 이 세 아파트가 압축이 되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거의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세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상권이 굉장히 약해요. 여기는 이 GTX가 들어와야지 상권이 좋아질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 아까 5억 5천 정도 한다고 했죠. 근데 전세가가 2억 5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꽤 들어가죠.
이 투자금이면 전 다른 데 투자할 것 같아요. 물론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다고 판단이 되긴 하지만 이 금액이면 전 또 다른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뭐 3억이면은 서울 안에 아직 투자할 때 많아요. 그래서 다른 곳을 택한다 이 말입니다. 이 수원의 팔달구 역시 이 최근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 C노선의 수혜 지역이죠. 2021년도 착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뚫리게 되면은 수원에서 삼성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원래는 현재 뭐 78분이라고 해요. 더 걸릴 텐데 이게 이제 GTX를 타면 22분으로 아주 비약적으로 단축이 되는 겁니다. 자, 수원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1호선 경부선과 분당선이 지금 다니는 더블 역세권이고 여기에 GTX까지 깔리니까 이제 트리플이 되는 거네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보시면은 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일단 대한 푸르지오 보이시죠? 그리고 이 수원 센트럴타운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센트럴타운 같은 경우에는 입주 3년 차입니다. 15년에 완공된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아파트 단지는 이 세 개가 되는 겁니다. GTX 수혜를 받으면서 신축이니까 매가를 보면은 이 1단지가 제일 비싸거든요. 30평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30평대 기준으로 4억 7천 정도 매가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아파트예요. 이제 99년 아파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가 제일 이제 수원역이랑 가깝죠. 그런데 이제 매가를 보면은 여기가 4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 16년 정도의 이제 생일 차이가 나는데 이 신규 아파트 들어가는 게 훨씬 낫죠. 자, 그럼 일단 투자금은 얼마나 드나 확인을 해보면 이 제일 가까운 1200세대의 푸르지오 아파트 여기는 아까 매가 얼마랬죠? 4억이라고 했죠. 근데 전세가가 한 2억 8천 정도 하니까 한 1억 1000, 1억 2천 정도 투자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금은 오히려 제가 앞서 말했던 센트럴 1단지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4억 7천이고 전세가가 3억 1000 정도. 그러니까 현재 1억 5천, 6천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은 여기 푸르지오가 더 작게 들어간다. 근데 이 생일 차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1억 5천에서 6천인 그러니까 투자금 차이는 한 5천 정도 봐야죠. 그러니까 두 개가. 그러면은 뭐 당연히 신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용인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투자금이 거의 뭐 3억이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보다는 훨씬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 효율이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역 자체가 기존의 분당선과 또 경부선이 다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상권이 굉장히 괜찮아요. 앞에 롯데마트, 롯데몰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앞으로 수인선도 연결이 될 거니까 여기에 몰리는 수요는 앞으로 더 증가하면 증가할지 줄어들진 않을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 GTX 수원역을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수원 센트럴 1단지가 가장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만 보실 게 아닙니다. 이 지역에는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 있어요. 바로 이 매교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추진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팔달 19역, 그리고 팔달 8구역, 6구역, 그리고 권선 6구역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권선 6구역 그리고 이 위에 학교들 보이시죠? 여기가 팔달 8구역 그리고 이쪽 바로 맞은편 이 1단지의 위 상위 단계 이쪽이 팔달 6구역입니다. 이 매교역을 이용을 하면 분당선을 타고 수원역까지 한 정거장밖에 안 되고 차량을 통해서 가더라도 뭐 5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죠. 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GTX가 완공이 되면 이 재개발 아파트 입주 시점이 뭐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교역 중심의 재개발 지역도 좀 살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수원과 용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전국 43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4곳이 해제가 되고 추가가 3곳이 되면서 42개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새롭게 추가된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는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일단 우선 금융규제가 강화되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각각 60%, 50%로 원래보다는 10%씩 낮아지고요. 그리고 2개 이상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집을 새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분양권을 전매를 할 때는 양도세율이 절반인 50%가 적용이 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는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안에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이번에 증가됐죠. 0.1에서 0.5포인트 더 추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바뀌는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것도 원래는 예전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됐잖아요. 근데 이게 2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해제를 4곳을 해줬죠. 일단 집값이 안정세를 떠나서 하락이 많이 진행된 지역이니까 이 부산의 4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일단은 부산 진구, 그리고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이렇게 해제를 해줬고, 다만 이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아직 남아있는 이 유명한 해운대구, 그리고 수영구, 동래구는 그냥 유지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다시 발표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해제해달라고 남양주하고 부산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한 거거든요. 근데 요청했던 남양주 역시 이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또 GTX B노선 계획이 있죠. 아직 통과는 안 했지만.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이 과열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 조정 대상 지역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총론. 또 일각에서는 이 투기할 곳을 찍어줬다 이 얘기 또 나올 것 같긴 해요. 용인 같은 경우에야 뭐 GTX 발표된 지도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까 전세가율 보셨죠? 전세가율도 굉장히 낮고, 다만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아직 전세가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에 묶인다고 해도 한동안 이 상승 기류를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 새 아파트에다가 1억 초중반의 작은 투자금이 들어가면서 확실한 지역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